청춘다방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놀라운 소식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한국이 세계 국가 파워 순위 6위에 올랐다는 거 아세요? 프랑스가 7위, 일본이 8위예요. 잠깐, 이게 진짜 맞나 싶으시죠?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아니, 우리나라가 프랑스, 일본보다 위라고? 솔직히 믿기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숫자 노름이 아니라 전 세계 리더들이 한국의 힘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신호입니다. 실제로 제가 작년에 다보스 포럼 봤을 때 느꼈는데 한국에 대한 관심이 정말 달라졌어요. 예전엔 아시아의 작은 나라 정도였다면 지금은 혁신의 중심지, 문화 강국 이런 식으로 부르더라고요. 오늘 청춘다방에서는 한국이 어떻게 이런 강대국 반열에 올라섰는지 그 비밀 4가지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이 흐름에서 어떤 기회를 잡을 수 있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먼저 눌러주세요. 이런 글로벌 인사이트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거든요. 특히 오늘 영상은 여러분의 투자나 사업 방향에도 도움이 될 만한 실용적인 정보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우리는 왜 이걸 못 느꼈을까요? 아침에 지하철 타면 사람들한테 밀리고 관공서 가면 여전히 복잡하고 주차할 곳 없어서 한참 헤매잖아요. 집값은 여전히 비싸고 취업은 어렵고. 그래서 한국이 강대국 하면서 전혀 피부로 와닿지 않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해외 나가서 사람들 만나보면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해요. 특히 유럽이나 미국 정부 관계자들, 기업 임원들과 만나면 한국에 대한 시각이 정말 많이 바뀐 걸 느껴요. 세계는 완전히 다른 렌즈로 한국을 보고 있어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뀐 지 오래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제가 해외 출장 다니면서 느끼는 건데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반응이 확실히 달라요. 작년에 독일 베를린에서 컨퍼런스 참석했을 때 일인데 저를 소개할 때 한국에서 온이라고 하니까 옆에 있던 독일 국방부 관계자가 갑자기 눈을 반짝이면서 K9 자주포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한국의 방산기술에 대해 30분 넘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엔 북한 옆 나라 이랬다면 지금은 BTS, 오징어 게임, K9, 자주포 이러면서 눈이 반짝여요. 이게 바로 오늘 얘기할 내용의 핵심입니다. 먼저 이 순위가 어떻게 나온 건지 정확히 설명드릴게요. 2025년 Most Powerful Countries 보고서에서 나온 건데 이 보고서가 그냥 막 만든 게 아니에요. US News and World Report에서 BAV 그룹, 펜실베니아 대학 와튼스쿨과 함께 만든 거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 평가 기준이에요. 지정학적 영향력, 경제력, 군사력, 문화 영향력 이 4가지를 종합해서 매겼는데 각각의 가중치도 다 다르게 적용했어요. 단순히 GDP나 군사비 규모만 본 게 아니라 실제로 다른 나라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얼마나 존경받는지까지 고려한 거죠.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전 세계 87개국 2만여 명의 정치, 경제, 문화 리더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글로벌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반영한 거라는 얘기죠. 1위부터 5위까지는 예상 가능해요. 미국, 중국, 러시아, 독일, 영국. 이건 전통적인 강대국들이고 누가 봐도 당연한 순위죠. 그런데 6위가 한국이에요. 프랑스 7위, 일본 8위, 그 다음이 사우디아라비아, UAE 순서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이 뭐냐면 프랑스는 전통적인 외교 강국이잖아요. UN 상임이사국이고 핵보유국이고 G7 멤버고, 일본은 GDP 3위 경제대국이고 여전히 기술 강국의 이미지가 강하고요. 그런 나라들을 제쳤다는 건 뭔가 완전히 다른 요소가 작동했다는 얘기예요. 특히 인식 지표에서 한국이 급상승했다고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세계 리더들이 보는 한국의 이미지를 단기간에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거죠. 5년 전만 해도 한국은 이 순위에서 10위권 밖이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작년 대비 한국의 점수가 15% 올랐다는 점이에요. 이 정도 상승폭은 거의 전례가 없대요. 보통 이런 국가 파워 지수는 조금씩 변하는 건데 한국은 정말 급상승한 거죠. 그럼 이제 한국이 이렇게 올라선 4가지 결정적 이유를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 K 콘텐츠가 만든 소프트 파워 혁명입니다. BTS, 블랙핑크는 이제 설명 안 해도 되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넷플릭스에서 한국 시리즈가 60개국 TOP10에 들어가고 있어요. 오징어 게임, 킹덤, 지금은 눈물의 여왕, 마이 네임까지. 구체적인 숫자를 보면 더 놀라워요. 오징어 게임은 전 세계 1억 4천만 가구가 시청했어요. 이게 단순히 높은 시청률이 아니라 한국의 사회 문제, 한국어, 한국 문화를 전 세계가 동시에 경험했다는 뜻이거든요. 문화 수출액도 작년에 9조 원을 넘어섰어요. 2017년에 5조 원이었으니까 5년 새 거의 2배가 된 거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돈 얘기가 아니라 감성적 설득력을 얻었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알고 있는 실제 사례인데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KF-21 전투기 공동개발 협상을 할 때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이 한류 팬이었대요. 그래서 협상 분위기가 훨씬 우호적으로 진행됐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게 바로 소프트 파워의 위력이에요. 하드 파워는 너 이거 해야 돼라고 강요하는 거라면 소프트 파워는 너도 이거 하고 싶지 라고 만드는 거거든요. BTS 좋아하는 사람한테 한국 제품 팔거나 한국과 협력하자고 하면 거부감이 훨씬 적어지죠. 실제로 한류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보면 문화 수출 1달러당 관련 상품 수출이 8달러 늘어난다고 나와 있어요. K-드라마 보고 한국 화장품 사고, 한국 음식 먹고, 한국 관광 오고, 심지어 한국어까지 배우는 거죠. 특히 중요한 건 이게 정보 주도가 아니라 민간에서 자연스럽게 나왔다는 점이에요. 중국의 경우 정부에서 공자학원 만들고 국가 이미지 개선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지만 오히려 선전이라는 인식 때문에 효과가 제한적이거든요. 한국은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1위하고 봉준호 감독이 아카데미상 받고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자연스럽게 국가 이미지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더 신뢰받는 거죠. 두 번째, K방산의 놀라운 성장입니다. 솔직히 우리 무기가 그렇게 좋은지 몰랐던 분들 많으시죠? 저도 그랬어요. 한국 하면 반도체, 자동차는 알겠는데 무기까지? 이랬거든요. 그런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K 전차, K9 자주포, 현궁 미사일, 천무 다연장 로켓, KF-21 전투기. 이런 장비들이 유럽, 중동, 동남아시아 20여 개국에 수출되고 있어요. 특히 K9 자주포 같은 경우 폴란드에서만 1000대 넘게 주문했거든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폴란드는 원래 독일 무기를 주로 썼어요. 그런데 한국 무기를 선택한 이유가 성능이 독일이나 미국 장비보다 좋으면서도 가격은 더 합리적이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K9 자주포는 사정거리, 정확도, 연사속도 모든 면에서 경쟁 장비들을 앞서고 있어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단기간에 대량 공급이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독일의 필 2000이나 미국의 M777 같은 경우 주문해도 3회, 4년은 기다려야 해요. 그런데 한국은 1회, 2년 안에 납품이 가능하거든요. 전쟁 중인 국가들에게는 이게 생명줄이나 마찬가지죠.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더 놀라워요. 방위산업 수주액이 2019년 32억 달러에서 2024년 170억 달러로 5배 이상 늘었어요. 특히 작년 한 해만 해도 폴란드에 180억 달러, 루마니아에 70억 달러, 이집트에 3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단순히 돈 벌었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기를 판다는 건 그 나라를 완전히 믿는다는 뜻이거든요. 안보를 맡긴다는 거니까요. 예를 들어서 미국이 한국에게 F-35 전투기를 파는 것도 한국을 믿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나중에 한국이 적이 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절대 안 팔거든요. 마찬가지로 한국이 다른 나라에 무기를 판다는 건 그 나라들이 한국을 신뢰할 만한 파트너로 본다는 증거인 거죠. 특히 NATO 국가들이 한국 무기를 대량으로 사는 건 정말 의미가 큰데 NATO는 무기 표준화가 엄격하거든요. 한국 무기가 NATO 표준에 맞다는 건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한국 방산의 강점은 플랫폼 수출이 아니라 기술 이전까지 포함한다는 점이에요. 폴란드 같은 경우 K 전차를 사면서 아예 현지 생산 공장까지 만들기로 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단순한 판매를 넘어서 장기적인 파트너십이 형성되는 거죠. 세 번째는 코로나19 대응에서 보여준 디지털 거버넌스입니다. 2020년 초를 기억해 보세요. 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혼란에 빠졌을 때 한국만 유일하게 진단키트를 대량 생산해서 수출했잖아요.
당시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아세요? 미국, 유럽은 물론이고 중국까지도 진단키트가 부족해서 난리였어요. 그런데 한국은 시젠, SD바이오 센서 같은 회사들이 2주 만에 진단키트를 개발해서 대량 생산에 들어갔거든요. 결과적으로 한국산 진단키트가 60개국에 수출됐고 기술까지 공유했어요. 이때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위기 상황에서 믿을 만한 파트너라는 인식이 박힌 거죠. 그리고 K방역 앱도 마찬가지였어요. QR코드로 출입 관리하고 동선 추적하고 접촉자 알림하고. 당시엔 너무 통제적이다, 프라이버시 침해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가장 효과적인 모델이었다고 평가받고 있어요. 실제로 한국의 코로나 사망률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았거든요. 미국이나 유럽이 셧다운으로 경제가 완전히 멈췄을 때 한국은 경제활동을 유지하면서도 방역에 성공한 거예요. 특히 ICT 인프라와 공공데이터를 결합한 디지털 정부 시스템에서 OECD 1위를 차지했어요. 전자정부 발전지수에서도 UN에서 1위를 줬고요. 이게 단순히 기술이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부와 국민 간의 신뢰, 데이터 활용 능력, 위기 대응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받은 거거든요. 위기를 기회로 만든 대표적인 사례죠. 이런 경험이 장기 기억으로 남으면서 한국 브랜드 가치를 폭발적으로 높인 거예요. 지금도 많은 나라에서 한국의 디지털 정부 모델을 벤치마킹하려고 공무원들을 파견 보내고 있어요. 실제로 작년에 UAE,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한국의 전자정부 시스템 도입을 위한 대규모 사업을 발주했거든요. 인도네시아, 베트남에서도 비슷한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 혁신 생태계와 경제 탄력성입니다. 반도체 시장 점유율 60%, 세계 2위 수출국. 이건 이미 알고 계실 텐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메모리 반도체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건 맞지만 최근에는 시스템 반도체 AI 칩 분야에서도 급성장하고 있어요. 특히 삼성의 3나노 공정기술은 TSMC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AI, 배터리, 모빌리티 분야에서 유니콘 기업이 40개를 넘어섰어요. 네이버, 카카오는 물론이고 크래프톤, 넷마블 같은 게임 회사들, LG에너지 솔루션, 카카오 모빌리티, 배달의 민족 같은 회사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어요. 특히 배터리 분야는 정말 대단해요. LG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이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30% 넘게 점유하고 있거든요. 테슬라는 물론이고 BMW, 폭스바겐, GM까지 한국 배터리를 쓰고 있어요. IMF, OECD에서 5년 연속 글로벌 공급망 핵심 파트너로 선정된 것도 이런 맥락에서 봐야 해요. 단순히 제조업이 발달했다는 게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에서 대체 불가능한 위치를 차지했다는 뜻이거든요. 중요한 건 경제, 기술, 제조업이 삼각편대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에요. 한 분야만 잘하는 게 아니라 새 엔진이 맞물려 돌아가고 있어서 지속 가능한 파워를 만들어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반도체 기술이 있으니까 스마트폰도 잘 만들고, 스마트폰을 잘 만드니까 오지 기술도 발전하고, 오지가 발전하니까 자율주행차 기술도 앞서 나가고, 이런 식으로 선순환이 일어나고 있어요. 특히 공급망 위기 때마다 한국의 존재감이 더 커져요. 코로나 때도 그랬고, 중국 공세 때도 그랬고, 러시아 제재 때도 그랬어요. 다른 대안이 마땅치 않을 때 한국이 빈자리를 메워주는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실전 얘기를 해볼까요? 청춘다방 시청자 여러분은 이 기회를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먼저 콘텐츠 창작자라면 K 콘텐츠의 해외 진출 파이프라인을 적극 활용해보세요. 유튜브 크리에이터 프로그램, 틱톡의 다국어 번역 기능, 넷플릭스 파트너 프로그램 같은 것들 말이에요. 특히 IP 확장형으로 수익을 다각화하는 걸 추천드려요. 웹툰에서 시작해서 드라마로, 드라마에서 게임으로, 게임에서 굿즈로 연결되는 식으로요. 실제로 이런 성공 사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는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글로벌 콘텐츠 펀드나 콘텐츠 해외 진출 지원 사업 같은 걸 활용할 수 있어요. 정부에서 번역비, 현지화 비용, 마케팅 비용까지 지원해 주거든요. 중소제조업이나 기술기업을 운영하신다면 방산, 우주, 모빌리티 클러스터 정부 프로그램을 확인해 보세요. 방위사업청에서 운영하는 방산중소기업 육성 프로그램이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뉴스페이스 육성 사업 같은 거요.
특히 NATO나 EU 조달 포털에 등록하면 K방산 부품 밸류체인에 진입할 기회가 있어요. 하나시스템, LI진엑스원 같은 대기업들이 해외 수주를 받으면 협력업체가 필요하거든요. 작은 부품이라도 들어갈 수 있으면 단가가 국내보다 훨씬 높아요. 그리고 정부에서 운영하는 K방산 글로벌 진출 지원 센터에서 해외 전시회, 참가비, 인증 취득비까지 지원해주니까 이런 것도 활용해 보시고요. 개인 투자자라면 이런 트렌드의 직간접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살펴보세요. K디펜스 ETF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진엑스원, 한국항공우주산업 같은 방산 관련 주식들로 구성돼 있어요. 문화 콘텐츠 쪽에서는 TIGR 문화 콘텐츠 ETF나 개별 종목으로 넷플릭스 한국 콘텐츠에 투자하는 스튜디오 드래곤, CJ ENM 같은 회사들도 있고요. 다만 투자할 때 주의할 점은 환율이나 원자재 가격 변동 리스크가 있다는 거예요. 방산이나 콘텐츠 모두 해외 매출 비중이 높으니까 달러 강세면 좋고 달러 약세면 안 좋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달러나 유로로 분산 투자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고요. 그리고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 이런 메가 트렌드는 보통 5에 10년 정도 지속되거든요. 단기 수익보다는 장기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전망을 얘기해 보면 한국의 국가 파워는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몇 가지 요인들이 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거든요. 첫째는 지정학적 위치예요.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더 올라가고 있어요. 양쪽 다와 관계를 유지하면서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거든요. 둘째는 기술 리더십이 더 확고해질 것 같아요. 육지, 양자 컴퓨팅, 우주 산업에서도 한국이 선도 그룹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셋째는 문화 영향력이 더 다양해질 것 같아요. K-팝, K-드라마에서 시작해서 K-푸드, K-뷰티, K-패션까지 확산되고 있거든요. 물론 리스크도 있어요.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에 악영향을 줄 수 있고 북한 문제도 여전히 변수죠.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인 요인들이 더 많다고 봐요. 오늘 내용을 한 줄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K소프트파워, K방산 디지털 혁신 생태계 한국을 TOP 6강대국으로 만든 4단 로켓. 이 네 요소가 시너지를 내면서 세계가 보는 한국의 위상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예요. 오늘 영상 보시니까 한국의 국가 파워 업그레이드 체감되시죠? 솔직히 저도 이 자료들 정리하면서 우리나라가 이 정도였나 싶었거든요. 이런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로 청춘다방에 힘을 보태주시고 더 깊은 인사이트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함께 성장해요. 특히 다음 주에는 한국이 놓치면 안 될 미래 기술 5가지라는 주제로 찾아뵐 예정이니까 기대해주세요. 댓글에는 2가지를 남겨주세요. 첫 번째, 한국이 더 강해지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두 번째, 우리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액션은 뭔지. 다음 청춘다방 영상에서 여러분 의견을 바탕으로 심층 토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해외에서 한국의 위상 변화를 직접 경험하신 분들 계시면 그 경험담도 공유해 주세요. 정말 궁금하거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도 청춘다방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